네, 안녕하세요. 예비고의 이제 맡게 된 서수진 강사입니다.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들 궁금하실 점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고2가 됐으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죠. 우리 아이는 내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시로 지금부터라도 돌리는 게 맞을지가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능과 내신의 방향성이 유사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 아시는 것처럼 수원, 수투이고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확통, 미적, 기하 요렇게 있죠. 근데 공통 과목은 상대적으로 이번 수능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대신 미적분에서 변별력을 줬고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약세하고 미적분이 강세해졌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요 동네 학교도 요즘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킬러 난이도에 대해서는 하락이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중킬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승 배경은 이거인 것 같아요. 예전 같을 때,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때 혹은 저 때까지만 해도 발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정답률 0% 이런 문제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는 있었잖아요, 계속. 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고요. 계산량이 많이 필요하는 그냥 봤지만 우리가 계산을 꾸준히 진득하게 끌고 가야지 나오는 문제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고서 요 동네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내신은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고3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거나, 자, 아니면은 고2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가 되거나, 네. 고2 하는 학교는 일단 고3 모의고사 기출은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고2 모의고사 기출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진선여고, 그리고 전남고 이렇게 있죠. 또는 EBS 자료에서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파이널 교재 같은 경우는 단대부고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단대부고 프린트에서. 또는 특수화는 경기, 영동 등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들 궁금하시겠죠? 그럼 우리 아이는 이 학교에 맞춰서 벌써부터 요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나? 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다 봐왔잖아요. 그럼 아는 게 뭐예요? 일단은 제가 가르쳤을 때 가장 속상했던 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는 문제를 틀려왔을 때 그때보다 속상했던 건 없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이가 1등급,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 또는 중킬러 문제를 잘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아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한 문제를 실수했을 때랑 중킬러 문제 하나를 맞췄을 때랑 어차피 똑같아요, 점수는. 그럼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아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학습이 전략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애초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심화반을 들어가냐? 그거는 아니고요. 심화 문제도 있지만 일단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부터 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3 내신일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죠. 일단은 수능과 내신과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벌써부터 우리 아이는 수능으로 돌려야지 요런 것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난 하나예요. 엄마, 나 진짜 수능 모의고사가 잘 나오니까 나 수능 공부 본격적으로 해볼래 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앞에 있는 시험을 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항상. 어차피 고2 내신은 수능 과정에서 포함되는 과목들이고, 그러고서 그 시험을 피해버리면 사실 수능 때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시험은 열심히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요거는 이제 느껴보셨겠죠? 대다수의 학교가 타임어택 시험지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어려운 문제보다는 실제로 계산량이 많은 문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어머님들도 어느 정도 객관화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냐면 저희 성적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성적표 받은 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한테 진짜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는 그래도 킬러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은 제일 12월부터 1월 정규 수업은 수투 개념 실력으로 나갈 거예요. 수투 개념 실력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일단은
수투를 한 번 본 친구들 또는 처음 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정규반이 수원이 아니라 수투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수원을 보는 횟수보다는 수투를 보는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행 또는 그러고서 이제 남은 시간, 겨울방학은 길지만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수투를 그래도 한 번 다시 다져놓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수화에서 함수를 배웠잖아요. 네. 함수에서 수투에 나오는 연관성과 같이 문제를 끌어당기게 되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내용도 잊지 않고 그러고서 수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게 되니 지금 바로 수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재는 자체 교재 U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 문항별 연습을 시킬 거고요. 이거는 제가 유형별로를 다 해놨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별 시중 교재를 채택을 합니다.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거 하나라도 제대로 풀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답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 학원에서 프린트를 주면은 사실 프린트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됐는지 그 프린트물 엄마가 관리해주기도 힘들고 특히 아이가 관리하려면 그건 더더욱 힘들고 약간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느 거 정도는 확실히 끝냈다라는 만족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내신 고쟁이면 내신 고쟁이 아니면 센이면 센 요거 하나 정도는 완벽히 끝내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시중교재 채택을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도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딱 요 정도 다룰 거예요.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 우리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그거를 풀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를 풀기 위해선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진짜로 내가 실력이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까지는 모두 다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탄탄히 쌓아가야지 수학 실력이 오르지 갑자기 내 실력이 안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이거죠.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착각하는 거.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풀린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 내가 바로 풀어봤을 때 풀리네 이러면 나도 이 문제 풀 수 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 때 아이들한테 부교재 문제 같은 경우는 부교재 변형으로 한 6번을 돌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 당연히 있겠죠. 네. 그 문제를 6번을 틀려줘 다시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 저 알겠어요. 이제 이러고 가요. 근데 그거에서 약간만 변형을 시켜도 아이들이 못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거 이전에 일단 기본을 탄탄히 쌓아놓고 가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방학의 목표는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을 모두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3단계 클리닉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교재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약한 포인트를 각각 다른 단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단은 이번에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는 내가 좀 잘 풀어. 그럼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 또는 중간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준킬러 문제를 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준비를 했고 만약에 나는 미분에서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중간 거 단계. 자, 그렇게 해서 과제는 3단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수업 구성은 이거예요, 어머님. 12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월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6시부터 10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단 12월 달은 수업 후 클리닉으로 잡아져 있어요. 그리고서 토요일 클리닉 이렇게 돼 있고 방학 때는 약간은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1월 특강은 수학 원 개념 실력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교재 구성은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모르는 유형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형별 문항 정리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어머님들도 이거를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교재 같은 것도 문항별 연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과제도 똑같이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네, 수학 원 자체는 어쨌든 다음 학기에 수학 원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주 3회로 잡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월수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정규랑 특강을 모두 듣게 되면 월요일, 금요일을 모두 할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 취향입니다. 사실은 월요일, 금요일 그러고서 수요일 해가지고 클리닉이 2시부터 5시까지 잡혀져 있어요.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하루 종일 수학학원에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네, 클리닉은 저는 필수로 시키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일단은 학원을 엄청 많이 다녀도 과제를 못 해온다. 그러고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 수업을 듣는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아이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자기 걸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어머님? 만약에 월수금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요렇게 수학학원을 모두 다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과제를 정말로 빠짐없이 열심히 할까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방학이란 특성상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 한 아이들이 또 지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오늘 하루에 수업이 3개가 있어요. 그럼 그 수업 3개를 다 소화하고자 하느냐? 그거는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요 중간 타임에는 앞에서 배웠던 수학 원 개념 복습하고 그래서 뒤에서 우리 배울 수투 내용 정규 수업 요거 복습하고 그 시간으로 잡았고요. 이 시간에는 사실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인서울 의대진 조교들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7명당 한 명씩으로 부담임제로 붙여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냥 조교 선생님이 질문을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은 관리가 잘 안 돼요. 어떤 아이는 졸고 있고 어떤 아이는 과제 잘 안 돼 있고 근데 모르면 멍하니 있고 엄마 나 클리닉 갔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 왔어. 아니면 졸다 왔어. 이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힘들게 갔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마다 조교 선생님을 제가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교쌤이 그 아이들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원은 소규모로 작았어요. 7명당 한 명씩으로. 그리고서 2월 정규반은 수학원 실력으로 나갈 거예요. 1월 달에 무엇을 했죠? 저희 유형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는 뭐를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기출을 당연히 나가야겠죠.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유형별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야지 모의고사를 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의 문제가 아니죠. 모의고사 특성이 뭐냐면요, 어머님. 한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유형이 섞여 있어요. 여러 유형 섞여 있는 걸 저희는 속히 킬러 문항 요렇게 부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제 유형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섞여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요거 시험 같은 경우는요. 중간고사 전범위 테스트로 볼 거예요. 아이들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고사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자, 2월 달도 똑같습니다. 평일 클리닉 2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모든 유형별로 손필기를 다시 다 써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필기 노트 집도 줘봤어요. 필기 노트 집 줘보거나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직접 너네가 써봐라. 수업 시간에 쓰게 시키거나.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애들이 안 봅니다. 필기노트 줬으면 이거는 선생님이 줬으니까 맨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중엔 뭐예요? 안 보죠. 어디 저기 구석탱이 가 있어요. 그러고서 아이들한테 써봤을 때 문제는 이거였어요. 일단은 남학생들 글씨체 연습을 안 했나 봅니다. 네, 글씨가 너무 안 예뻤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못 알아보고 나중 되면서 제 글씨 이상해서 안 보게 돼요. 이런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단추를 못 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형에서는 이런 개념이 쓰여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매치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유형별로 제가 따로 이 문제에 적용되는 유형은 이런 필기가 있단다. 이런 개념이 있단다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클리닉 시간 때는 이제 수학 원 자체는 어느 정도 한 바퀴는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킬러 모의고사를 주 1회 볼 예정입니다. 네, 2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짧게 잡았어요. 수학원 기출 문제풀이라고 해가지고 내신 테마별 기출풀이를 할 겁니다. 이 동네에 있는 내신 잡아가지고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것까지 킬러까지 여기서는 다룰 예정이고요. 그러고서 구성은 강남 3구 23년 즉 작년 기출로만 잡을 겁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 같아요.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는 제가 풀어줘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집 가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봤던 문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봤지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제랑 수업에서 풀었던 문제를 동일시하는 문항들이 몇 문항 나갈 겁니다. 네, 모든 문항들이 제가 수업에서 풀었던 문항은 아니고요. 주요 문항 중에서는 다 반드시 과제로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모의고사 기출 복습을 위해서 모의고사 문항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어머님들 궁금하신 게 이거죠. 3월에 이제 어떻게 나갈 겁니까? 네, 일단은 고2부터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학교별 부교재 3바퀴를 돌릴 예정입니다. 네. 학교별로 당연히 다 부교재가 다르죠,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별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학교별로 부교재 변형을 따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3바퀴 이상은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3바퀴냐? 아이를 첫 번째 바퀴 돌렸다고 그게 완전히 자기 거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적어도 3바퀴는 돌려야 된다. 참고로 저는 이번 고1 애들한테는 한 7번 요 정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당연히 학교별 실전 모의고사 10회분이 나갈 거예요. 연합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별로 단원 자체가 다르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따로 모의고사 10회분을 나갈 예정이고, 그러고서 모의고사 변형과 EBS 변형은 각각 제공될 겁니다. 네, 일단 어머님, 아버님들 고2 이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고서 고1 때 한번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고등학교 공부는 진짜 실전이구나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아이한테 수업을 듣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아이가 반드시 소화하고 그러고서 그거를 그 과제를 다 끝내고 가는 것 또한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원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이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고2 한번 수업 열심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